네,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고 기자회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 낮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물가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요 왼쪽부터 소개해드리면 참여연대 한범석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통신분과 부과장님 오셨고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 김은정 협동사무처장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현 사무총장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총장님 오셨고요. 이렇게 제가 성함을 듣긴 했는데 소비자시민모임에 같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끝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활동가 이지호 활동가님 함께 오셨습니다. 지금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요 앞에 계셔서 금방 오실 예정이라서요. 곧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연일 여기 계신 언론사들 뿐만 아니라 연일 언론들은 고물가로 이것도 가격이 올랐다, 저것도 올랐다 계속 기사를 내고 계십니다. 상추가 몇 장 되지도 않는데 5,000원이다. 커피 값이 올랐다. 떡볶이 값도 올랐다. 처음에 유가부터 시작했던 고물가 논란이 지금은 모든 생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인들 사이에 20, 30대 사이에 오늘 하루도 한 푼 안 쓰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생계비를 쥐어짜서 한 푼이라도 안 쓰고 버티려고 우리 소비자들, 시민들은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도, 이 힘든 시기에도 맘대로 줄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통신비입니다. 수입이 줄었다고 통신 서비스를 쓰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통신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통신 서비스는 우리의 기본 필수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물가 시대 맞이해서 특단의 대책, 물가 잡겠다고 민생안정 대책 내놓고 있지만 통신비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도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통신비에 대해서, 통신사들에 대해서는 중저가 요금제, 중간 요금제 하나 내놓는 걸로 그걸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오늘 그래서 정부의 가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비 인하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정부에 제안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여기 단체들이 나왔습니다. 예, 첫 번째 발언으로 저희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총장님이 취지 발언, 오늘 기자회견을 기획하게 된 취지 발언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요즘 물가를 빗대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들 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물가가 2%를 넘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큰 폭의 상승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장 보러 가기 겁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가게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월평균 가계 통신비는 전년 동기 약 1.3% 증가한 12만 2천 원으로 전체 소비 지출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80%가 이동 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통신 서비스입니다. 올해 1분기 가계 소비 지출은 4.7% 늘었지만 물가 인상을 반영하면 실질 소비 지출 증가율은 0.8% 수준입니다. 물가가 올라서 지출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거의 변동이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통신 서비스 다릅니다.
통신 서비스 지출은 3.5% 증가했는데 물가를 반영해도 3.4% 증가했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지출을 줄일 수 없는 항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수제가 된 통신비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동통신 3사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KT는 전년 동기 매출이 약 4.1% 증가한 6.3조 원에 달했고 영업이익도 무려 41.1%가 증가해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SKT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 15.5% 성장해 연결 매출이 약 4.3조 원, 영업이익이 4,3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동통신 3사의 역대급 실적은 통신사 본연의 사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설비 투자 축소와 같은 비용 절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5G 서비스가 2019년 4월에 상용하는 이후에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통신사들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 역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신 3사 수익 증가에는 3G나 LTE보다 고가 요금인 5G 이용자 급증이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통신사의 이러한 역대급 실적은 통신사가 투자는 뒷전인 채 요금이 올라도 지출을 줄일 수 없는 가계를 볼모 삼아 고가의 요금으로 일궈낸 결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물가 무담 경감을 위한 통신비 대책은 5G 중간 요금제 조기 출시 뿐입니다. 여전히 수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LTE 통신비 완화 방안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화답해서 SKT가 중간요금제 발표했지만 여전히 비싼 데다가 데이터 차별 역시 심각해서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 소비자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물가 시대 가계통신비 분할을 완화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네. 얼마나 그동안 통신비 부담으로 가게가 고통받을 때 이 통신사들은 이익을 취해왔는지 발언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발언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모시고 발언 들어볼 텐데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항상 통신비 인하, 그래서 가계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구체적인 당 정책으로 함께 해주셨던 우리 안진걸 소장님입니다.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날이 덥습니다. 기자님들 많이 취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도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수없이 많은 소비와 함께하는 소비자로서 이렇게 소비자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좋은 이슈 발표를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또 많은 국민 절반 이상의 주가 투자하셔서 주가 폭락에 또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코인 급락까지 굉장히 너무너무 살맛이 안 나나 큰일 났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세계적인 고물가니까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한다 뭐 이런 하나만한 이야기보다는 독일처럼 대중교통비라도 확 깎아주던지 미국처럼 대중교통 할인을 해주던지 뭐라도 내놔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2년 반의 고통의 시대에 이 물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고통의 시대에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정부가 예를 들면 공공요금을 동결해주고 또는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인하해주는 것이겠죠. 그럼 물가 고통을 상당히 상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공요금은 지금 적자가 심해서 4월달 10% 올리고 7월달 10% 가까이 올리고 10월달도 또 올린답니다. 이미 그렇게 방침을 세웠으니까 화는 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거둔 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이 기관들에게는 특별한 정부의 허가만 받아서 시장 경쟁도 하지 않는 특별한 허가 영역의 공공사업자들입니다. 사실상 이들에게만큼은
막단 영업이익을 거둬들였으니까 행제세는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가 인하에 물가 급등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또 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방송비용, 통신비용, 금융비용은 대폭 줄여주는 것을 정부가 직접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손쉬운 게 어떻게 보면 통신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하는 정부가 1인당 2만원씩 통신 3사가 해야 될 일을 정부가 세금으로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2만원이나 할인받은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소상공 힘든데 통신 3사는 사실 통신 불통 사태도 계속 일으켜놓고 배상도 제대로 안 했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3사가 허락받아 있는 국가정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횡포와 담합과 폭리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업이익 이제 곧 있으면 5조 원 시대가 다가가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입자가 7천만입니다. 여러분 박리담회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5G도 3천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할 게 많다 하지만 역시 박리담회가 가능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3, 4인 가보면 가계 통신비가 3, 40만원까지 나오는데 정말 이거 대폭 줄여주십시오. 중간요금제 이미 기자님들도 본질을 잘 간파해서 이게 무슨 실효성 있는 대책이냐, 요금이나 효과는 하나도 없다. 그냥 선택자 하나 늘어나는 거겠죠. 100GB 안팎으로 무제한 요금으로 쓰던 분들이 어떻게 20GB 받고 6만원 요금제로 가겠습니까? 요금제가 중간 요금제가 3만원이나 4만원 저부터 가겠습니다. 근데 6만원이면 누가 갑니까 여러분? 아주 소수라도 그 요금제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지만 요금이나 효과는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8만원, 10만원, 11만원 아주 비싼 요금제 쓰던 분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제공량 확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리 갑니까? 그래서 촉구합니다. 중간 요금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LTE에서는 아이들번도 하는 2만원대 요금제도 나와주고 5G에서는 당연히 국민들 권리인 2만원, 3만원, 4만원대 요금이 나와줘야 되고 거기서 평균 데이터 제공량 정도는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게 보편요금제라는 이름으로 공유가 있는데 꼭 보편요금제 안 해도 좋습니다. 저가요금제 내놔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 내놔서 국민들이 그를 유동하면 1인당 5천원이든 만원이든 요금 인하권가 실제로 표로 느끼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4인 가구 중에 5천원이면 2만원, 만원이면 4만원 실제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외식비만 지금 10만원, 10%가 올랐는데요. 생활물가 체감지수는 20, 30%가 올랐는데요. 제발 방송비, 금융비, 통신비에서 한 몇만원씩이나 깎아주면 안됩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호소하고 강력히 계속 우리 여기 모이신 소비자 시민단체들과 함께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신요금 인하방안 아주 많습니다. 선택협정 요금 할인제 30%, 35%도 올리고 이거 몰라서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홍보도 대폭 강화하고 LTE 무제한 요금제 구간도 5만원대부터 있는데 4만원대부터 가능하게 되면 저부터서 글이 옮길 겁니다. 그러면 한 5천에서 만원 인하효과 또 발생합니다. 좀 통신재벌 3사 호소 드립니다.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국민들 좀. 해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시 한번 국민들의 절규를 전달해왔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계속 우리 시민소비단체들이 대통령 집무실에도 윤석열 정부에도 또 통신재벌 3사에게도 그 다음에 민생문제 제대로 챙기지 않는 국회에게도 여야 정당에게도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촉구드립니다. 통신비, 방송비용, 금융비용 정말 엄청난 여력이 있는 데서 좀 대폭 인하 좀 반드시 실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절절한 발언 감사합니다. 저희 넘어가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 함께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국민은 신음한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할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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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하라!
도입하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해 선택협정 할인 30%로 상향하라. 통신사 저가요금제 경쟁 활성화할 보편요금제 도입하라. 예. 다음으로 또 이따 구호 외치겠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소비자연맹의 동기현 사무총장님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 정지현입니다. 고물가 시대 필수제인 통신 서비스 소비자 부담 완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 오늘 참여한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인수위원회에 중저가 요금제 이외에도 보편 요금제 도입, LTE 반가통신비 도입, 분리공시제 도입, KT 불통 재발방지법 추진 등 5개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통신의 공공성과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줄 것을 윤석열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그나마 중저가 요금제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혜택을 몰아주고 20에서 100기가 사이 5G 요금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늘리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금제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다는데 SKT가 내놓은 24기가 59,000원 요금제를 보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큰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00명 대상 소비자 조사에서 소비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31기가였고 출시한 요금제는 20기가 밑에 소비자가 59,000원 요금제로 올라가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통신사가 중저가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으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고 고가 요금제의 혜택을 몰아주는 데이터 단위 가격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저가와 고가에서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데이터 단위 가격의 구조적인 모순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투자가 끝난 LTE 요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할 것이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는 더욱 통신이 필수적 보편 서비스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G 서비스도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3, 4만원대 요금제가 필요하고 결합 할인, 선택 약정 할인이 제외되는 온라인 요금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 고가의 단말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급제폰 활성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중저가 요금제 몇 개 출시하는 게 정책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작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요금제 몇 개 넣는다고 구조적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금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가 있었지만 유보신고제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보면서 유보신고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통신시장에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경쟁의 틀 안에서 소비자가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통신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데 현재 통신시장은 요금제도 비슷하고 서비스도 비슷하고 경쟁이 일어나는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통신사가 현재까지 성장한 배경에서 공공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는 충분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비자 시민단체가 주장한 LTE 요금제 인하, 선택협정 할인율 30%까지 상향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 보편 요금제 도입 등 4가지 제안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요금 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바꾸면서 자율경쟁, 이통사 간의 자율경쟁을 통해 오히려 소비자 요금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연 그게 사실일지 지금 정기현 사무총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문이 듭니다. 이미 비슷한 가격대로 서로 맞추기로 가격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쟁을
당시 유보신고제로 바꿀 때처럼 그때 얘기한 것처럼 된다면 사실 SKT가 처음 제시한 것보다 더 낮은 금액의 중저가 요금제를 서로 내놓고 경쟁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통신사들이 이익을 손해본다면서 과연 어떻게 내놓을지 사실 크게 기대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동안 통신 3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독점적 지위로 인한 횡포들, 이런 이야기들, 가격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요금 체계를 산정했던 문제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또 소비자들의 부족한 점,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들 잘 발언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소비자 시민 모임 윤명 총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시민 모임의 윤명입니다. 지금 가계 경제가 위기입니다. 연일 인상되는 물가 속에서 소비자들의 가계 경제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정부는 내놓아야 합니다.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통신비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 온라인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통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이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신의 이용도 많아졌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 필수제입니다. 따라서 통신 요금은 필수제적인 입장에서 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비싼 요금을 내고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필수제이기 때문에 비싼 요금이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싶어도 나의 사용량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가 없습니다. 현실에 맞는 저렴한 요금제도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이용량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기업의 영업이익만을 내세우는 현재의 요금제는 개편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적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 국민들의 가계경제 부담을 줄여주는 해결책을 정부는 반드시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통신요금 체계가 고가 요금제로 되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요금제를 적정하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비싼 요금을 내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국민 가계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LTE 반값 통신요금제를 요구합니다. 또한 선택약적 할인을 상향하여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야 합니다.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누구나 필수제적인 성격에 있는 통신에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 요금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자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통신비 인하 정책을 이번에야말로 시급하게 대응하여 국민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가계 경제 부담된다. 즉각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 마련하라. 이상입니다. 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계비를 모니터링하고 물가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소비자 단체들이다 보니까 더 절실하게 이런 문제들이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네, 절절하게 왜 통신요금 감축해야 하는지 발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이신 한범숙 변호사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을 맡고 있는 한범석입니다. LTE 서비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5G 서비스가 많이들 5G 하니까 5G 서비스를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한 70% 가까이는 LTE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동통신사업은 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 필수제입니다. 우리 산업에 대해서도 이를 토대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성을 요하는 산업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통신사업부에서는 요금을 정할 때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LTE 서비스를 10년 전에 계획을 하는데 현재 10년 지난 지금은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엄청난 금액의 초과 이득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용화 이래 2021년 작년까지 기지부, 망,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 각종 영업 비용을 빼고도 약 18조 6천억 원 상당의 초과 이익을 풍리를 취하였습니다. 게다가 5G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도 LTE 가입자들이 약 4천만 명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미 초기 투자를 마친 만큼 앞으로도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LTE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초과 수익을 거둘 것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LTE 요금제는 초기에 투자비를 고려해서 받은 높은 요금제가 지금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RT폰에서는 LTE 서비스와 관련해가지고도 3만원대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RT폰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것을 통신 3사가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2021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넘었습니다. LTE 서비스만으로도 올해까지 더한다면 약 20조 이상의 초과 수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통신 3사는 LTE 반값 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5G 기지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인해 가지고 인하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5G 서비스 도입 당시에 높은 고가 요금제를 인가받으면서 별도로 5G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핑계로 해서 LTE 반값 통신비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는 LTE 서비스의 요금 감면은 실제 우리 국민 대다수의 가격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최상 고물가로 인해가지고 신음하는 서민들의 가계비 부담을 일시적으로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LTE 통신비를 할인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라도 적극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저가 데이터 요금을 차별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통신 서비스는 생활 필수입니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주민이 결제하는 인land 서비스 이외에도 코로나19 백신 예약, 그리고 PAGS 등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통신 서비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 요금제가 도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고 통신 서비스가 중요성이 증대하는 지금만큼은 보편조금제 요금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런 보편조금제 요금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자회견문은 아니고 뒤에 이제 요구안을 붙였는데요. 요거는 읽지는 않을 텐데요. 저희가 요구안을 4가지 대책 다시 한번 짚고 기자회견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발언에서도 다들 몇 차례고 언급해 주셨던 이미 손익분기점 넘어서 초과이익을 20조 넘게 보고 있는 LTE 반값 통신비 분명 가능합니다.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지금 대다수의 통신 이용자들이 LTE 고객인 만큼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하는 적어도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이 합정 할인 문재인 정부 때 25%까지 상향했습니다. 30%까지도 상향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이미 저희가 시민단체들이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 몇 년 전에 조사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외국의 평균 그런 요금 할인제는 26%가 넘습니다. 30% 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30%까지 상향 확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가 요금제 이용자 차별 해소하는 방향으로 중저가 요금제 좀 더 다양하게 출시해야 합니다. 이건 이미 많이들 아실 거라서 생각해서 더 설명 안 드리고요. 또 이러한 논의에 사실 기본이 되는 보편요금제, 저가요금제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보편요금제 도입해서 적어도 제일 최저가, 그 다음은 100GB밖에 선택지가 없는 이런 문제는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 중심으로밖에 경쟁하지 않는 이런 구조를 탈피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실 통신 분야에 해결해야 될 과제는 정말 많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분리공시제 문제라든지 유보신고제라든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가게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정책만큼은 일시적으로 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 고려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 그 요구안을 여기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정부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대책을 세울지 계속 감시하면서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물가 시대,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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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분기점 넘어 초과이 수익 버는 LTE 반가통신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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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해 선택약정 할인 30%까지 상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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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저가요금제 경쟁 활성화할 보편요금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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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차별 없는 5G 중저가요금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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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